위험. 자, 먼저 우리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위험. 위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말로 위험. 자, 물어볼게요. 오늘 수업 끝날 수 있는 예상 시간. 실제 2시입니까? 차이가 있지. 그게 위험이에요, 그게. 자, 앞으로 투자에서는 위험이란 말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내가 망했다, 내가 손해봤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요. 내가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걸 예상했는데 실제 수익이 달라지겠지. 그 차이를 가지고 항상 위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에 있는 모든 위험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이죠. 예상 수익과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달라질 뭐 있습니까? 오차. 이런 걸 위험이라 쓴다. 그러면 이 위험을 측정해주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표준 편차 또는 분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질까 측정 방식으로 이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인데 이게 또 원래 통계 용어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시라고. 자, 편차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오차, 차이지. 표준이 뭐냐? 중심, 평균, 중앙에서 벗어난 정도라고. 우리말로. 그 다음에 자, 분산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흩어져 있는 거. 자, 해볼게 이제. 이거 보세요. 10월 달에 시험책이 일주일 놔두고 갑이란 친구와 을이란 친구가 하루에 모의고사를 2번 시험 쳐봤어. 쳐보니까 갑은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왔다 이겁니다. 을은 보니까 한 번은 35점, 한 번은 80이 나왔어. 응? 그러니까 둘 다 이 평균 얼마예요? 60이지. 그죠? 합격될 확률 높은 게 갑, 을. 갑이 왜 합격될 확률이 없습니까? 응? 자, 봐볼게요. 예상되는 점수 몇 점? 60점. 실제 점수 몇 점? 55점. 요 차이가 얼마예요? 10점. 5지? 요건 얼마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요. 요게 표준 편차예요. 평균에서 실제 있는 값과 달라지는 정도를 가지고 하는 말로 표준 편차 이 말 쓴다고. 다시 여기 얼마 흩어져 있습니까? 10이지? 여기는 50이지? 여기에 뭐라고? 분산, 그 말 분산.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한 수학적 의미는 루트를 치면 요값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는 말은 예상되는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달라지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를 곧 이게 위험인데 그래서 위험을 측정해 주는 방식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알 건 이 말 좀 기억하시라고. 이 분산이 작단 말은 또는 표준 편차 값이 작단 말은 위험이 크다 적다? 적다. 저 위험이 적단 말인데 이 말은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가깝다 멀다? 요걸 시험네. 가깝다 요걸 기억하시라고. 이런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왠지 자꾸 이 분산대가 적다면 멀다는 느낌이 들거든. 이걸 좀 조심해서 보시라고. 가깝냐 멀냐 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래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이때 예상되는 이 수익과 실제 수익의 오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고.
그런 게 보통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위험에 대한 유형 이렇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했던 걸 책 봐볼게요, 이제. 자, 책 보세요. 273페이지 양갈로 1번 위험에 대한 어휘가 있죠. 자, 첫 번째 줄 나 있을 겁니다.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뭐라고요? 위험이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수익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통해서 뭘 측정한다?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요거 하시고 그것만. 그럼 밑에 있는 갈로 2번 위험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유형. 말 바꾸세요. 종류가 달라요. 자, 요거 문제, 자, 위험에 대한 유형이 꽤 많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자, 갈로 1번 사업상 위험, 동그라미 1번 시장, 2번 운영, 3번 위치, 기치 한번 가볼게요. 갈로 2번 무슨 위험? 금융, 3번 법률, 4번 이자, 5번 6번.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거 이외 위험에 대한 유형은 수백 개, 수천 개 넘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데, 자, 문제 푸는 요령 여보세요. 281페이지 가보세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281페이지 맨 위에 있는 예제 문제 있지. 원래는 잠시 이런 문제가 있죠. 지문서 한 개 떠, 한 개 뜬다고. 얘는 한 개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진 요 위험이 언어 위험 속에 포함될 수 있는다고.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잠시 보세요. 안에 있는 글자를 한 개 한 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된 게 언어 위험 속에 포함되려 묻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 위험에 대한 유형이 꽤 많았죠, 그죠? 이거 더 있고 잘 더 있어요. 있는데 요거 문제 푸는 요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자 보세요. 문제 푸는 요령이고요. 어떠한 위험이라 이런다고. 여기 설명이 쭉 들어온답니다. 여기 설명된 게 언어 위험 속에 포함되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목이 결정되는 건 뭐 때문에 결정되냐면 원인 자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마시면 돼. 자, 다시 보세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잠시. 우리 매년 1월 연초되면 기업들은 뭐 있습니까? 올해 예상되는 수익률, 목표 수익이 있죠? 10% 잡았다고. 그래서 연말 되면 이제 실제 결산해보죠? 그러면 실제 난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은행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은행이 현재 대출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은행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예상된 목표 수익과 다른 수익 나오겠지. 아마 분명히 더 떨어질 건데, 그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분명히 달라졌지. 누구 때문에? 이자지. 이런 걸 쓸 때 뭐라는 건 이자율 위험을 쓴다고. 이자율 위험. 그럼 말로 해볼까요? 이자율이 변동되어짐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 원인이 이자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무슨 위험? 원인이 뭐예요? 그건 사업상 위험이라고. 응? 또 법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근데 우리 특히 이걸 뭐 강의하는 분 보니까 아니 설명 쭉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깔끔한 말 뜻이 뭐냐? 이거 여기 보세요. 이 설명이 쭉 있는데 여기 있는 똑같은 글자 있지? 여기에 들어와야 돼. 깔끔하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사업 때문에 손해봤다. 무슨 위험? 법률 때문에 손해봤다. 법 들어야 되고. 비용이 변해서 손해봤다. 이렇게 가시라고 그냥 편하게.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매년마다 거의 투자에서는 시험 나오는데 지문 한 개 딱 떠. 한 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시 보자.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어떤 예상된 수익이 달라지는 가능성이 있는 걸 법적 위험 이러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내용 보시면서 핵심 키워드를 보시라고. 보고 그걸 제가 따라가시라고. 아까 그거 틀린 거죠? 원인 뭐 사업 잘못한 거지. 근데 결국은 법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건. 무슨 위험? 사업 위험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에 있는 걸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6개만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입에 굉장히 많은 위험. 총 18개, 18개. 그걸 다 암기 못 한다고. 그러면 잠시 요 원리에 어긋나는 게 4개 있어, 4개. 요 4개만 기억하시라고. 나머지는 무조건 지문상에서 뒤에 설명된 것 중에 뭐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딱 보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 무조건. 자, 그 4개 있는데 요건 암기하셔야 돼.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첫 번째, 많이 묻는 거. 유동성 위험. 두 번째, 금융 상위험. 세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 네 번째, 운영 위험. 요 4개는 좀 다른 뒤에 표현 들어옵니다. 그럼 자, 잠시 볼게요. 이제 유동이란 말 뜻이 뭐예요? 움직인다. 이 말은 유동, 넘어간다, 흘러간다, 전환된다, 이전된다 이 유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원칙은 이걸 갖다 내려보세요. 현금으로 전환되는 거지. 또는 현금, 이렇게 할까? 정확한 말로.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생각하라고요. 물어볼게요. 자, 우리 집을 팔 거고 주식 팔 거요. 네? 주식과 저기 집 팔 건데 현금하고 빠른 게 누구예요? 주식이지. 집은 뭐 있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2달 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동성이 더 늦지. 누가? 집이. 그 중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 분명히. 그런 유동성 위험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자, 이 금융이라는 의미를 아시네? 자, 우리 금융이 뭔가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파이낸스. 금융 말 뜻이 뭐예요? 그냥 쉽게, 편하게. 돈. 어떤 돈? 네? 어떤 돈? 내 돈, 남 돈? 남 돈이야. 타인의 돈을 끌어온다. 이게 다른 말로 금융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네? 그러면 중요한 건 타인의 돈을 끌어왔을 때 많이 빌려가면 그만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항상 금융하면 제일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뒤에 채무 불이행된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 핵심 뭐 있습니까? 남돈 이 말 들어야 돼. 남돈. 그럼 다시 다음 주에 할 건데 부동산 금융이란 건 금융이 뭐라고? 남돈을 끌어온다. 이게 자금 조달이거든. 그러면 자,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여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행위? 라면 이건 부동산 금융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예? 집을 짓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이 은행 대출 받든지 하든지 자금 조달이라고. 주택을 공급하든 부동산을 뭐 있습니까? 매입하든지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온다. 이게 부동산 금융 보시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할 목적이 뭔가 하면 자꾸 공부하실 때 있죠. 앞에 있는 제목대로 뒤에 내용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부동산 금융 334페이지. 자, 1절. 큰 1번. 부동산 금융. 양갈로 1번. 금융의 나 있죠? 금융이란 자금 융통. 자, 밑에 갈로 2번. 부동산 금융의 나 있죠? 그거 쭉 적대어 보세요. 부동산을 뭐 있습니까? 운영 대상 있는데 하여튼 다 필요 없이 일단 뭐야? 자본을 갖다 조달한 1년의 과정이 뭐라고? 그럼 보세요. 부동산 금융이나 뭐 나와야 돼?
다시 7번 보고. 부동산 금융 개념 나뭐 나와야 돼? 일단 뭐 나와야 돼? 요거 나오고 금융 같은 말이 자금 조달.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시라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행위라고. 됐죠?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우리 항상 금융이란 말은 무조건 남돈이야. 남돈. 그래서 이 말은 들으면 항상 타인의 돈이 들어든 타인 돈 또는 이게 부채지 부채? 그죠? 부채 남돈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대출 아까 지렛대 효과도 남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무조건 보지 말고 뭐요? 무슨 위험? 오케이, 금융상 위험이라고. 우리 가끔 우리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이상이 내는 친구 있던데 이런 애들하고 쭉 내고 뭐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감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문이. 목적이 뭔가 우리 과거에 시험 나는 거 보면 목적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한 게 어느 놈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 말고 이것만 딱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 발생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물가는 올라가지. 그렇게 돼야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나오면 물가가 올라간다. 또는 화폐 가치가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짐에 따라서 또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위험. 자, 운영상 위험. 자, 이런 거죠. 우리 학원 건물 운영하면서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꽤 많죠. 그죠? 첫 번째, 선생님 개판이다. 선생님 개판을 안 올 거 아니야. 학원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뭐, 관리실에서 어떤 문제 있더라. 지금 소음 많더라. 이게 좀 뭐요? 이 운영 관리 위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들이 보통 파산 날 때 뭐 있으면 관리 운영을 잘못한 경우 있죠. 근로자 파업하든지 또 저기 있는 관리를 잘못하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들으면 전부 다 이게 운영이라고. 이 운영 관련된 위험인데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뭐 근로자가 뭐 어떻게 한다. 또는 영업 경비가 어떻게 되니. 뭐 등등등 있죠? 이런 게 좀 운영상 위험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를 정리하고 끝내시라고. 우리 아까 문제 있지? 그럼 몇 번이죠? 문제가? 180? 280? 예. 가보세요, 이제. 281페이지 맨 위에 박서 보니까 쭉 부채 나 있지? 나와 다 읽지 마. 읽을 필요 없으니까. 이런 글자 나왔잖아. 무슨 위험? 끝. 그게 끝. 그러니까 책을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만 이와 같은 건 뭐요? 요거 뺀 나머지 요 지문상에 똑같은 글자 나와요. 네? 이자가 나오면 무슨 위험? 그래 가시면 안 돼. 그렇게. 근데 우리 책은 보니까 뭐 설명 엄청 많더라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했으면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은 273페이지. 자, 양갈로 2번 위험의 종류, 갈로 1번 사업상 위험. 자, 첫째 줄 갑니다. 사업상 위험 밑줄. 한번 읽어볼게. 사업 자체 연유로 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경영 위험을 한다. 자, 원인 뭐예요? 사업 자체지. 사업 밑줄. 뒷말 보지 마. 자, 여기 시장은 제가 너무 알게 시장 잠시만 열어보세요. 지금 시장은 누가 있어? 수요자 공급자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시장에 나온 고색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뭐 수요자, 수요 공급 나오지. 이게 전부 다 시장 위험이야.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 위험 보세요.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업, 영업병 변. 이 건물 안에 있는 운영 관련된 거지. 운영상 위험이라고.
그 다음에 3번 위치적 위험 나 있지. 자, 잠시 그거 보지 말고 뭐 나와야 돼? 글자 뒤에. 위치란 말 나와야 돼. 찾아가. 찾아보시라고. 있어 없어? 있죠. 뭐 하여튼 뭐 상대지 위치, 절대 위치 나 있는데 어쨌든 위치 나 있지. 끝이야 이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 다 필요 없는 거야. 뒤장 가보자고요. 갈로 2번 무슨 미요? 금융 뭐 나와야 돼? 부채, 타인돈, 지렛대 이런 거. 3번 무슨 미요? 법률 가볼게요. 첫째 줄 뭐 있어? 법적 환경 몇 줄? 법. 정책이나 법률하면 이건 법률성 위험이야. 4번. 그래서 4번 무슨 위험? 그 뒤에 뭐 나 있어? 이자율. 5번 무슨 위험? 자, 칠판복 유동수가 뭐 나와야 됩니까? 현금으로 어떻게 하는 이 말 나와야 돼요? 두 줄이 뭐 있으면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나 있지. 자, 6번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그래서 인플레 같은 말 물가 상승. 오케이. 되게 쉬운 거죠 이거? 딱 그렇게 쓰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책이 약간 막 왔다 갔다 이제 할 건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쭉쭉쭉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책은 약간 앞뒤가 막 섞여 있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요 279페이지 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항상 뭐 있습니까?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 방식이 중요하거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세 번째 위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관리가 있어요. 자, 잠시.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원래는 이 개론 과목은 미국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일본 가서 한국 넘어온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일본에도 항상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외국계에 있는 문물이 딱 들어오면요. 이걸 전부 다 자기화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네? 원칙은 원서에서는 위험 처리 방법이 있다고. 요것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 애들은 뭐 있습니까? 자기화를 만들어서 위험 관리 방법을 바꾼 거예요.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니까요. 279회 보니까 위험 처리 방식의 갈로 1번, 2번, 3번, 뒷장 보세요. 4번, 5번, 6번.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어떤 특성인가 하면 이거요. 이걸 다 짬뽕해버린 거야. 이게 뭔지 모르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막 섞어놨는데 그래 하지 말고 요걸 분리해서 공부하죠. 분리해서. 책까지 하지 말고. 자, 해볼게. 그래서 어떤 책들은요. 이것만 설명된 책이 있어. 어떤 책은 이것만 설명된 책이 있다고. 근데 실제 시험은 이걸 보통 분리해서 내거든요. 내는데 자, 위험 처리 방법이란 말. 자, 다시 위험이란 말 뜻이 뭐라고?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실제 수익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 차이를 줄여준다. 이게 처리 방식이지. 그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아주 가깝게 만들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위험 처리 방식은 맨 먼저 우리 그 갈로 1번 있죠? 위험한 요소를 뭐 한다고요? 제외시킨다. 갈로 2번 뭐 있습니까? 갈로 3번 뭐 있습니까? 들어간다.
자, 위험 관리는 잠시만 칠판 보시고요. 네 가지 방식이 있어. 자, 일단 앞에 위험이란 말이 붙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보고요. 암기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요. 첫 번째, 내가 떠안는 거야. 내가 떠안는 거. 내가 떠안는다, 이게 뭐야? 위험 보유야. 또 상대편 떠넘길 수 있지. 떠넘길 수 있죠? 위험 뭐요? 세 번째, 철저히 분석하는, 통계 분석하는 거야. 해서 한 개 한 개 제거시켜버려. 이걸 다른 말로 위험 통제. 어떤 책에는 위험 축소된 책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있는 건 아예 투자 안 하는 거라고. 응? 여기 하면 위험 회피라고.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떠안는다, 떠넘긴다, 분석한다, 안 한다. 네 개라고. 됐죠? 그래서 요건 중요한 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중요합니다. 얘는 주로 묻는 게 이렇게 설명된 개념 자체가 뭐냐 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된 누구 집 속에 포함될 게 중요하다고요. 이거부터 할게요. 얘들 키워드가 뭔가 마시면 돼. 키워드가. 자, 이 말입니다. 내가 투자할 때 위험 있는 건 투자해 안 해? 안 하고 위험이 없는 무위험만 뭐합니까?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 나면 이게 뭐라고? 아, 설마 이 뒷말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네? 이걸 장난쳐.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라고요? 위험한 요소 제외시킨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다시 무슨 말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는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보니까 자 잠시 현재 내가 은행을 찾아갔어. 야, 나 5천 투자할 건데 저축할 건데 얼마 정도 이자 줄래 물어보니까 5% 정도 주겠다. 여기에 뭐 이미 준 겁니까? 앞으로 1년에 줄 거지? 여기 예상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축해보니까 일단 세금 없어. 1년 만기된 무조건 몇 프로 주죠? 은행들은? 아니 5% 준다고 했다고 은행에서. 그래서 5천 내가 투자했어. 1년 만기된 무조건 이자 몇 프로? 이건 실제 내 손에 지었던 수익이지. 실제 수익이죠. 근데 주식을 투자할까 보니까 주식을 보니까 주식은 8%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야. 막상 1년 딱 경과돼서 주식을 처분하면 항상 요 약속했던 요 8%꼭 나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여기에 다른 말 이게 위험이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에 뭐야? 위험이 없는 뭐야? 무위험이 말 뜻이라고. 그럼 이 말은 따른다면 절대 뭐 있습니까? 얘는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도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매년 똑같습니까? 차이 나지. 그럼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국공채란지 정기예금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방식을 따르면 절대 부동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얘 시험 나오겠어? 안 나올 거 아니야. 왜? 부동산 투자하지 마 이 말 뜻이니까. 이제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인데 하지 말고 단지 알 것은 뭐 있습니까? 요 말 나오거든. 오직 뭐야? 위험이 없는 것만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 보수 반대말. 진보.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우리 앞에 상가가 있거든요. 중개업자 3명을 찾아갔어. 가서 야, 이거 몇 프로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물어보니까 중개업자 3명은 항상 똑같은 말 하겠습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A란 중개업자를 보니까 이만큼 아마 나올걸?
B는 이렇게 나올 걸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상가금을 투자할 때 어느 걸 보고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보고 투자하면요. 아마 실제 수익은 얘보다 나올 확률이 더 크게 나는 더 클 거 아니야. 우리 목적이 뭔데? 이거 한 목적이 뭐야?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위험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있는 오차를 줄일까? 이게 목적 아닙니까? 커지 이거 차이가. 위험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요 수익을 딱 잡으면 설마 얘보다 적게 나올 확률은 적겠지. 그지? 이게 훨씬 더 위험을 더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말이에요. 보수 예측 방식은 이 건물의 수익을 최고와 중간과 최소를 먼저 산출해서 그 중에 뭘 따진다? 수익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한다 이 말 뜻이라고. 응?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보수 예측 방식은 수익을 가능한 낮게 잡고 지금 속에 있는 수익은 이 순수익. 그 순수익을 낮게 잡는 이 말은 비용이 어떤 거? 비용이 높을수록 수익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얘는 장난치면 이거 나옵니다. 이거 같이 장난친다고. 이 표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으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를 적게 만드는 거라고. 높은 걸 잡으면 결국 그만큼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항상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그 다음에 자, 요 다시 보세요. 잠시 자 여기 보시고 자 저기 저축성 금리가 5%고 주식이 현재 5%면 예상되는 수익이 어디에다 저기 투자합니까? 저축이죠? 왜? 그 안전하다 말 뜻이 뭐야? 아까 했어. 위험 적다 말 뜻이 뭐야? 오케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주식은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분명히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축성 예금보다도 주식이 위험이 3% 정도 더 크다면 위험입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주식에서는 몇 프로 이상 나면 투자하겠습니까? 몇 프로 이상? 단순하게 계산하면 8%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이제 할게. 나라면 주식에 투자할 때, 여기에다가 위험이 뭐 있죠? 있지? 그죠? 위험을 조정해서 나왔던 이 수익을 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판단한대. 판단할 때.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 대상의 위험이 크면 할인율은 더 높은 거 낮은 거? 네? 위험이 크면은 할인율이 더 높은 거 낮은 거 어떤 거 선택합니까? 네? 이게 시험물이 나왔을 때 이 시험 나왔을 때 3번 나왔는데 3번 중에서 2번이 틀린 답이 나왔다고 이게. 왠지 압니까? 사람 느낌이 할인은 깎는다는 느낌이 있거든. 그지? 근데 보세요. 위험이 주어지면 여기에다 받고 요걸 더 추가하는 거 아니야? 더 높은 뭐요?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요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제가 둘째 날 했던 게 있어. 뭘 했는가 하면 요거 한 적이 있죠. 기호. 이게 뭐지? 또 할증률, 또 금리, 또 이 다 같은 말이지. 다시 할게.
은행 금리 3%인데, 자, 보세요. 3%인데, 보세요. 아니, 차입자가 돈 빌려갔잖아. 금리 3%야. 그럼 매달면 원금에다 뭘 갚는 거야? 이자 갚았지. 그지? 그러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매달마다 원금에다 뭐 받아야 되지. 받을 숫자 뭐요? 그 말이 그 말. 다음 장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같은 용어인 거 아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자꾸 시험 낼 때 이걸 자꾸 장난치는 거면 요 말 때문에 자꾸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앞으로 했을 때 할인은 그냥 깎는 생각하면 안 돼. 할인 대신 뭐야? 수익률. 응? 같은 말이에요. 금리, 이자, 수익률, 할인, 할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거요. 이건 조심하시라고. 더 높은 할인율을 뭐 요구한다 이거요. 그래 가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정리해 볼게요. 자, 책 가죠. 279페이지. 자, 일단 거기 양갈로 1번, 2번, 3번 3개 묶어. 양갈로 1번, 2번, 3번 묶으세요. 279페이지 묶어서 뭐라 쓸 거예요? 위험 처리 방법 써놓으세요.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갈로 1번 가볼게요. 위험 있는 건 틀을 제외시킨 나 있죠? 자, 첫째 줄 끝에 가보세요. 위험 있는 투자 대상은 제외하고 안전한 투자 대상만 투자하는 방법이다. 밑줄. 요거 마시면 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난 모르겠어. 보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갈로 2번. 첫 번째 줄 뭐라 했으면 수익률은 가능 어떻게? 낮게. 이 핵심이죠? 그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갈 3번 갑니다. 자, 중요한 말은 맨 밑에 줄.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요거 마시라고. 이 방식은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뒷장에는 갈로 4번, 5번, 6번 있는데 이거 참 난감하네. 일단은 민감도만 살려두고 있죠. 나머지 5번, 6번은 죽여. 민감도만 살려두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책에 딴 데 가볼게요. 자, 네. 우리 그 옆에 좀 써놓으서 이제 요걸 갖다가 자, 할 거 이제 보세요. 요건 주로 묻는 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험 보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충당금. 대선 충당금.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선 충당금이 있죠? 그 어떨 때 쓸 목적이에요? 이미 발생한 하자입니까? 아니, 하자를 제가 한 상태입니까? 하자 제가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를 예상해서 미리 적립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대선 충당금 임차인 냅니까? 임대인 냅니까? 건물 누구 건데? 임대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트면 지붕이 날아갔어. 그래서 각 가구마다 한 200씩 낼 때 비용이. 일수를 다 못 낼 거 아니야. 그런 걸 대표해서 미리 많은 거예요. 저축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건 임대인 부담이지. 그죠? 건물이 임대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을 임대인 떠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 보유라고. 자, 위험 증가. 증가는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 항상 변동이란 말 나오거든요. 변동 임대차, 변동 이자 같은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보험. 세 번째 수압. 요 세 개는 기억하시라고. 변동
임대차 또는 변동 이자 이 말 나오거든요. 하여튼 변동나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위험 증가요. 그 다음에 보험, 수압 3개.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 원래 한번 물어보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화폐 가치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임대자 다시 차입자가 손해입니까? 아니면 대출자가 손해입니까? 네?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은 대출자가 손해입니까? 아니면 차입자가 손해입니까? 다시 할게. 자, 1년 전에 보니까 1년 전에 금 한동 값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저기 보니까 대출을 10만 원 주었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는 얘가 보니까 원금이자 합계 13만 원 받게 돼 있다고. 네? 근데 여기에 금 한돈에 보니까 20만 원 되어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 맞죠 이거? 그죠? 그 물가가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갔지? 지금 내가 10만 원 가지고 금 한돈 살 수 있어? 화폐 가치 망한 거요? 떨어진 거지. 이 상태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대출자는 원칙은 인플레 등을 고려한다면 이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얘가 손해 아니에요. 그지? 그 손해 보니까 손해 안 보게 해서 여기다 보니까 변동 금리를 하면 금리를 확 올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누가 떠안죠? 차입자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금융이 살 거 이거 하는데 꼭 알 거는 뭔가 하면 인플레 등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 떨어진 결과 이 돈을 빌려준 얘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 안 보게 해서 뭡니까? 변동 금리 한다고. 금리 올라오면 이제 이 금리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위험을 누가 떠안는다? 차입자. 떠넘긴 거지. 이게 뭐 위험? 떠넘겼어. 증가지. 그 말 뜻이에요. 다시. 자, 요 집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 10억 안 돼. 그래서 화재가 나면 원상 회복할 때 10억 들어간대. 근데 내가 이걸 대비해서 뭐 있습니까? 보험에 1,0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화재 나면 이거 이제 보상받는데. 그럼 원칙은 불난 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근데 꼴랑 요거 들어가놓고 뭐 있으면 이거 받는 거 아닌 거한테? 저기 보험회사지.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뭐 이렇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위험 증가라고. 그럼 수압이란 말 꽤 많이 들어보죠? 교환. 그냥 지금 넘어갈게.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위험 증가이고, 자, 위험 통제는 철저히 한 개 한 개 다 분석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지금은 제가 2개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이거 꽤 많은데, 네, 민감도 포트폴리오 맞으라고. 이런 포트폴리오 여러 곳에 분산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위험을 감수할 목적 아닙니까? 곧 이게 다른 말로 통제. 마지막 위험 회피는 요거요. 위험 있는 건 투자해서 뭐 한다고? 제외시킨다. 이게 위험 회피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따로 정리하시라고. 이것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문제 한 개를 제가 풀 건데, 자, 저기 있는 281페이지 가볼게요. 여기서 이왕 입 땡김에.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할게. 아까 책에 보니까 민감도 분석이 있죠? 요 같은 말이 감응도 분석이에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다가 뭐를 같이 집어넣었으면 인풋 투입하면 아웃풋 여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목적이에요. 즉 투입 요소가 뭐 있습니까? 변화함에 따라서 이게 산출되는 결과치 예? 산출되는 결과치가 변화 정도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해볼게요. 우리 학원 건물에 수익성에 영향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주차, 또 임대료, 또 세금 같은 거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볼게요. 자, 주차료가 있고, 세금이 있고, 월세가 있고, 요 세 개 맞게. 여기 1%씩 올라감에 따라서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 1% 정도 이게 우리 했던 탄력성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충격 준 거잖아. 그죠? 하니까 얘는 수익에 보니까 얘는 5% 정도 감소하더라. 얘는 3% 감소하더라. 얘는 0.003%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대. 이와 같은 알아볼 목적 만들어진 게 민감도라고.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변하면 원래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한 요소가 변함에 따라 전체에 있는 수익이 변할 목적인데 다 필요 없이 투입 요소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알아볼 목적이 민감도, 감흥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극을 준 결과 반응이 어떻게 반응 볼 것인가 하는 게 뭐요? 탄력성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민감합니까? 주차료지.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거지. 변화폭이 크니까. 그런 거 파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여기서 280페이지요. 걸로 4번. 앞에 다 버리고 동그라미 1번. 자, 첫째 줄 중간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 어떤 영향 받는가? 요거만 줄 거 넣으세요. 그거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281페이지 예제 문제. 자, 갑니다. 예제 문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동그라미 4번부터 4번, 5번 두 개 할게요. 지금은 4번은 위험, 조정, 할인율은 쭉쭉 가보세요. 다 앞에 필요 없고 위험한 투자일수를 어떻게 한다고? 더 높은 할인율이지. 그죠? 앞에만 보시면 자 7번 보시고 이게 얘 딱 떠지. 이거 떠져. 이거 안 나면 엉터리라고.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한 이거 아닙니까? 개론과 과목은 찾아가는 서비스야. 옹진코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앞에 있는 거기 뭐 있습니까?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환산하는 경우 이건 다 개소리야 이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 자꾸 목숨 걸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자, 5번 가볼게. 민감도 분석은 뭐예요? 핵심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인풋이 바뀌면 아웃풋이 달라진 정도지. 그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투입과 결과치 관계라고. 그런 말 있습니까? 있지? 자, 다시. 자, 3번은 보수 예측 방식이지. 7번 보시고. 수익을 가능 어떻게? 낮게지. 거기 뭐라 했어 보니까. 보수 예측 방식 책 보시고. 하향 조정이지. 같은 말이 뭐야? 낮게 같은 말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잠시 다시 7번 보시고.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을 갖다가 높게 대신 상향조정세 다 적겠네? 그지? 그 말이 같은 말. 낮게 한다 하향, 높게 한다 상향이니까 그렇게 시험 낼 수도 있다. 딱 요거 시험 나오는 게. 알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게 27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네, 수익률은 다음 주 할 것이고 279페이지 있는 컨 3번 위험 처리 방법 끝냈지? 그죠? 실제 시험은 잠시만 보세요. 다음에 제가 실제 우리 나왔던 과학의 기출을 보여줄 건데 요 전체가 한 문제야. 네? 요 전체가. 그러니까 요거 아닙니까? 자, 우리 앞에 정책 끝났으니까 투자재가 딱 두 개 있거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뭔데? 지렛대 효과 뭐요? 가장 중요한 말. 누구든 남 돈 빌려서 누구 수익? 나의 수익 변화율 파악을 목적이지. 그래서 정부 0이 있는데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은 정, 은행 금리 올라가면 부. 이 말은 자기 자본 수익이 올라가면 정, 자기 자본 수익이 떨어지면 부. 요거 아시고. 그다음 자, 얘는 딱 세 개. 위험이 뭐냐? 어떨 때 위험이 커질래? 어떻게 하면 위험을 제거시킬래? 세 개 아닙니까? 위험 개념 파악했고 원인 파악해서 이거 제거시킨 방식 세 개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이란 건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거지. 50분 맞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시지? 오차 발생했지? 이게 위험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두 번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원인이거든, 쉽게 말해서. 그와 같은 원인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있는데 중요한 건 깔끔한 거지. 원인 자체가 제목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런데 이때 이건 좀 다른 내용 들어온다 이거죠. 이건 따라 보셔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나중에 하시고 이거는 요거 맞아. 좋다. 여기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오차 큰데 이걸 줄이는 방식이 뭐 있냐? 1번 통과. 빼버려. 알 필요 없으니까. 이것이 안 나오니까. 이 두 개 중요하다고. 보수란 건 안정이라고 안정. 안정은 뭐 있습니까? 수익이 뭐야? 낮은 거 잡는 거예요. 얘는 공격적이야. 좋다. 위험 맞지? 거기다 받고 얼마 더 줘 이 말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러고 본다면 대충 이해되죠? 밑에 있는 이건 다음에 하자고요. 이 목숨 걸지 말고. 물론 이것도 가끔 시험 나오는데 얘가 더 중요해 사실은. 예.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그 투자 끝내면서 금융 넘어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